사실 저는 그 과목을 개설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컨설팅을 하는 곳이지 뭐 학원 뭐 보습 학원도 등록이 돼 있고 컨설팅 학원도 등록이 돼 있지만 주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과목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중학생들 컨설팅 하다 보면 뻔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통합과학 되게 어렵게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거라. 그러면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알아서 준비하거라. 그렇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통합과학을 너무 잘 가르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들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철준 선생님하고 야, 좀 도와달라. 하는 데가 없는 거야, 하는 데가. 통합사에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연수가요, 매주 열리고 있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과학은 그나마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요거는 화학이더라, 지구과학이더라 나오죠? 통합사회는 잘 안 나와요. 통합사회 보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네요. 맞아요? 다시 또 거꾸로 돌려요? 다시 가셔야 돼요. 됐네. 자, 볼게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과목이에요, 이게? 자연, 환경과 인간. 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환경 들어가면 전부 지리인가? 지리 선생님들은요, 통합사회는 지리가 다 차지하고 있대요. 생활 공간, 이거 지리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FTA가 있어요, FTA.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의 FTA에 있다. 지리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애매하죠. FTA 전에가 WTO 전에가 우루과이 라운드 전에가 가트가 생기기 전에가 유엔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엔에서 왜 만들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가 너무 무역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럼 2차 세계대전은 왜 생겼느냐? 독일에서 빚진 거를 못 갚아서 생긴 거고,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빚을 왜 졌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왜 생겼냐?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혁명 전에는 시민혁명. 이 역사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 보여요. 인권보장과 헌법. 이거 뭐예요? 법이네. 인권법. 시장 경제네. 사회정의. 이건 법이네. 그렇지? 불평등은 법이야, 경제야, 사회야. 그래서 이과 애들은요, 대학생들 때 보면 화학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생물학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거하고 지구과학과에서 배우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문과 과목은 경제학이 정치학과에서도 필수 과목, 경제학과에서도 필수 과목, 경영학과에서도 필수 과목, 사회학과도 필수 과목, 소비자 아동관리학과에서도 필수 과목, 외교학과에서도 필수 과목, 정치학은 경제학에서도 경제학 필수 과목. 이게 뭐 서로 겹쳐가지고 가만히 보면 문과는 과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법과 나왔잖아요. 헌법이 경제학 필수 과목이고요. 법과에서는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 법과대학 전공 과목이야, 다. 경제학과에서는 법과대학 과목이 전공 과목이고, 상법도 전공 과목. 이게 막 겹치는 거예요. 왜?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래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모았는데 정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사회 계열로 그냥 한 몇백 명 뽑아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동창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가 최악이었어요, 옛날에. 무역학과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제경제학과로 바뀌었더니 커트라인이 올라가. 커리큘럼은 똑같은데. 요업과가 있었는데 무기재료공학과로 생기면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잠수학과가 천연섬유학과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1년 사이에 확 올라가는데 국제경제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이제 경제학과 커트라인이 좀 높았는데 배우는 과목이요. 한 과목도 안 배우고 똑같아요. 교수도 절반이 똑같아. 그래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국제경제학과. 경제학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대도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게 정원 늘리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거를 쭉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 교육부 지침은 한 사람이 가르치래요. 딱 생각해보죠. 지리만 15년 가르친 선생님이 지금 경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제. 수요 곡선 그래프 그려야 되고, 헌법, 슈미트의 헌법 결단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법, 상법, 소송법까지 이제 까기 시작해요. 왜? 평등이나 인권은 소송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불소추특권, 일사부재리 원칙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누가 만들어?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법이 나오는 건데, 국회법은 정치예요. 의원 내각제냐, 이원 대통령제냐, 대통령제냐, 상원이 뭐고 하원이 뭐고 거부권이 뭐냐, 왜 거부권을 왜 만들었냐, 그리고 나가면 또시 역사로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이과 선생님들은 이거는 물리고 이건 생물이고 이건 화학이네. 자기들끼리 봐도 이견이 크게 없다고. 근데 문과는 어떨까요? 이건 내 거 아니라고 그럴 거야, 다 이거.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리, 사회문화, 그죠? 생활윤리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 옛날에 배우셨죠? 사회문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결심하고 읽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옛날에 우리 배워봤잖아, 사회문화. 중거집단, 그치? 양극화, 노령화의 문제 뭐 이런 거 결심하고 읽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지리 내용이 어렵다고 해도 왜 애들이 지리 많이 선택해요? 머리 쓰기 싫고 뭐 하자? 외우자. 윤리와 사상. 일단 사상만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생활윤리는 안 그래. 이게 윤리와 사상이 좀 일부 겹치면서 이게 공경 얘기 나오고 뭐 결심하고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법과 정치 결심하고 읽으면 하루에 돼야 안 돼요. 경제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경제 선택하는 애, 법과 정치 선택하는 애 수능에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오닥구들이 선택하는 거, 오닥구. 난 나중에 꼭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경제학과 갈 거야. 이런 애들이 중학교 때 인증시험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인증시험 공부하고, KDI 경제 인증시험 보고, 무슨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에는 학교에 개설도 안 돼 있어요. 개설이 안 돼 있어. 경제 과목 같은 거는. 선택 과목 다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위권 고등학교에는 그런 전공자나 그런 동아리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선생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개설되어 있는 거죠. 자, 이과 물화생은 다 개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화학 생물은. 문과 과목은 9과목, 12과목씩 옛날에 됐기 때문에 개설이 안 돼 있는 과목도 생각보다 많다, 이게. 그런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김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쉽게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지금 중3이 보는 수능이잖아요. 그럼 3년 있다가 나오는 수능이에요. 3년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5년 중에서 거의 다 지난 거예요. 그때 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나왔겠지, 좀.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생겼던 문제처럼 동점자가 많이 생기겠지. 아슬아슬하게 못 받은 애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럼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뀌어요. 입시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절대평가 90점 이상이 15%가 나왔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어렵게 돼버리면 4%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90점 이상이. 그럼 절대평가는 상대평가하고 다르게 난이도를 가지고 극단적인 상대평가까지 갈 수도 있어요. 90점 이상이 3명만 나오게 하면. 1%밖에 안 나오게 하는 거야, 90점 이상이. 문제를 치닫기 옛날에 이과 수학 수투가 그랬거든요. 전국의 만점자가 100몇십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등급 커트라인이 82점일 때가 있었어요. 4%가 어디 몇 점? 82점이 1등급일 때도 있었어요. 수능이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상은 어떻다? 쉽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쉽게 나온다고 하면 15%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 용인외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용인외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용인외고는 전교 꼴찌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만점이 나오겠죠. 용인외고 전교 꼴찌가 영어 만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평가로 바뀌면. 4%로 바뀌면 만점이 다 나오진 않아요. 용인외고라도. 근데 15% 정도 바뀌면 그것도 못 맞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용인외고를 다니는 내신 통합사회는 어떻게 돼요? 4%의 것도.
수능은 15%인데 전교 꼴찌도 수능에서 90점이 넘는데 통합사회 수능 90점 넘을 아이들 전교생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용인외고 이과반이 65명 정도 되죠. 이과반 65명. 그러면 이과반 65명의 통합과학은 통합사회는 어떻게 돼? 65명이면 4% 몇 명이야? 2명만 1등급이에요. 용인외고 전교 2등까지만 1등급이야. 내가 2명 안에 들어야 돼. 모두 만점 받을 수 있는 아이 중에 2명 안에 들어야 돼. 대박이죠. 아까 그래서 박소영 선생님이 자신 없으면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가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교 1등이 2.7등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교 1등.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재도 아직 안 나왔어. 이과는 간문만 보면 그래서 쪽에 연수원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데도 안 되겠어. 근데 통합사회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거다. 통합과학도 우리 애가 약간 소외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거다. 그러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만 한번 쑥 듣고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경쟁이 좀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 그게 용인외고, 민사고, 하나고 수준이 아니고요. 현대고, 휘문고, 중동고 요 수준도 아니고요. 서울고, 경기고, 단대부고 요 수준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아도 경쟁이 세요. 서울, 영동고등학교만 가도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를 유지한다는 게.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는 과연 두루뭉실한 시험 문제가 나오겠느냐?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암기를 안 해도 되게끔 나오겠다는 게 수능의 취지예요. 그럼 이과는 그래도 지식이 있는데 문과는 이게 언어적으로 비슷하게 할 거다. 이게. 그러면 중3이라면 통합과학은 김철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방법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물리화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걔가 생물을 따로 좀 해놨었어야 돼. 근데 문과 아이들은 중3이라도 중학교 과학을 공부한 걸 가지고 통합과학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상위권 고등학교를 가겠다는 문과 아이들은 지금부터 물리화학 생물 한 번은 배워야 돼요. 지구까지 몰라도 문과라도 옛날엔 배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가겠다는 고등학교가 상위권 고등학교라면 그 학교에서는 내가 물리 선생을 볼 일도 없었거든요, 옛날에. 문과니까. 근데 물리 선생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물리 선생이 낸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1학년은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나오잖아요. 물리 선생이 두루뭉실하게 내겠어요. 두루뭉실하게 내면은 만점이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는 교과서고 프린트 참고 문헌을 쭉 적어주겠지. 이거를 공부하고 다음 참고 문헌을 읽고 이 프린트를 참고하여라. 이건 진도 안 해, 수업 시간에. 왜? 실수가 안 나와, 그것까지. 그건 진짜 참고해야 돼. 이 참고라는 게 뭔지 알죠? 시험 문제의 80%는 교과서에 내고 20%는 여기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실수가 안 나오는데. 문과가 문과, 이과 공통이에요, 이건. 이과는 그나마 있잖아요. 과거 준비하는 애도 있고, 영재고 준비하는 애도 있어가지고, 물리화학 공부를 한 애들도 있고요. Y즈만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교실이라 해가지고, 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 문과 과목은 아무도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한국사 빼놓고는. 특별히 공부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수준이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수요 공급에 GDP 문제 나오고 환율 문제 나오고 비교우위 절대우위 문제가 딱 나오는데 아주 그게 수학하고 연결시켜 놓기도 좀 편하거든요. 거기다가 헌법 문제 몇 문제 나오고 지리 문제 몇 문제 나오고 칸트 철학 얘기 몇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과 과목은 물화생으로 끝나는데 이과 과목은 문과 과목은 9과목이거든요. 9과목. 9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중3이라도 저는 그 문과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게 맞다. 이거를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역사가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강의해야 되냐면 어마무지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강의해야 돼.
이것저것. 이거 공부량이 많았어야 돼, 공부량이. 제가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서쪽서에는 울었나 보다인데요. 저는 제가 통합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하였나 보다. 자, 제가 첫 번째 나온 대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아, 통합과학에서 통합사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건 제가 지금 8년째 테셋, 주니어 테셋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책도 썼단 말이에요. 투르노스 경제학이라고. 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두 번째 나온 학교가 이 법이네. 서울 법대 나와버렸네, 어떻게. 거기서 선택한 수없이 많은 사회 과목, 일반 선택들. 그쵸?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대학원을, 미디어를 나왔네, 언론을. 그것도 40 넘어가지고. 그래서 최근까지 철학 공부하고 미디어, 사회학 공부를 했네, 제가 대학원에서. 리포트 써가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마무지하게 또 읽어야 되는 책과 논문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책들을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참고도서를 100권을 읽어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이 따로 수능을 보는데 법을 가르치기도 그렇고, 경제만 가르치는 수능 선생이 있는데 저는 그 인증시험은 가르치지만 남이 잘하는 건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능 경제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만 계속 익숙한 선생님하고, 저는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애들한테 경제적 생각을 주는 선생님하고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아이들한테 경제적 사고력을 주는 거고 법적 사고력을 줘야 되고, 정말 한 가지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를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이 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오욱할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쉽게 강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때. 그럼 애들이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냐. 저런 말을, 아까 김철 선생님도 그 비슷한 스타일이던데 어떻게 저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냐. 제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철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학은 지금부터 개강이 되는데요. 통합사회는 제가 불안해서 지금 개강을 못 하겠고요. 12월에 개강을 해요, 통합사회는. 그 대신에 통합사회의 백그라운드를 강의하는, 이거는 암기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해서 수능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 수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공급 올라가는 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가격 형성,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요, 택도 없어요. 이게 생길 수 있는 철학적 원리까지 다 설명해주고 매우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시간표가 없어요. 김철 선생님하고 달라요. 이과하고 문과 스타일 차이예요. 문과 과목은 앞에 40페이지는요, 1시간에 끝내도 돼요. 근데 2장 갖고 3시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2페이지 갖고 3시간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40페이지는 읽어와 그래도 돼요. 왜? 애들이 한글 다 아는데 뻔한 국어 같은 거를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와 요건 설명 들어. 읽어와 설명 들어. 그리고 바로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좋은 교재가 하나 나오는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철학까지 정말 이해하기 좋게 써놔서 그거 갖고 2달을 강의할 거예요. 2달을, 그 2권이거든요. 한 달씩 2달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선생님을 많이 타는 과목이 경제와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2달 동안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강의하면 사회나 제도 같은 게 거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강의할 때 지난 법 시간에 배웠지 하고 날릴 과목이 많아요. 한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 과목은 이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윤리와 사상과 생활윤리는 절반이 겹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사상이에요. 칸트, 뭐 복리주의부터 시작해서 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사상들, 동양 사상. 그거 한 달 정도. 왜? 철학 과목 오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참고문은 많이 줄 거예요. 이 책 읽어봐라, 저 책 읽어봐라. 포인트만 잡아주고 아이들이 읽어야 돼요, 제가. 문과 과목은. 그리고 나서 그 겨울방학 때는 경제학은 10주 할 거예요, 10주. 여기 3개월이라고 하는데 3개월 너무 길고요, 10주. 그래서 경제학은 언제만 강의할 거냐? 중등부 경제 인증 시험이 있어요.
자, 이과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될 텐데 경제 인증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태셋이에요. 태셋은 국가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해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한 게 경제 인증 시험하고 한국어 인증 시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가능해요.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교과부에서 만들고 재경부에서 만들고 교과부에서 승인한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경제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건 자격증이에요. 자, 그래서 경제는 중등부 때부터 제가 주니어 태셋, 그다음에 고등부에서는 그 태셋, 주니어 태셋과 수능 수준 중에서 주니어 태셋이 수능보다 약간 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경제 공부는 된다. 그래서 통합사회 공부하는 겸 경제인증시험 공부하는 겸 그래서 경제는 따로 통합사회 시간 아닌 시간에 따로 개설을 할 거고요. 그거는 태셋이 2번이기 때문에 태셋을 준비하기 10주 전에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여름방학 때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하고 정치와 법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리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제가 통합사회가 나오고 교과서가 나오고 사람들 추이를 봐가지고 지리를 외우는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론만까지 해야 되느냐 경제하고 법하고는요 외우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만 다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해만 철학도 이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합사회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수능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어. 하지만 백그라운드 지식이 머릿속에 정확히 구조화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시 내 걸로 만들어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10%도 안 돼요. 15에서 20%도 안 돼. 80%는 다 이해야. 근데 지리는 과연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좀 까봐야겠다 이게. 그래서 통합사회 기초과목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갈 거고요. 사회문화 1개월이면 충분하고요. 생활교육 1일 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 프린트본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국어예요. 통합사회하고 이제 국어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수능은 어렵지 않겠으나 내신에서는 자 수학 준비는 많이 되고 있죠. 수학 준비 많이 되고 있어요. 영어 준비는 더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5과목 전부 8단이에요. 8단위.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8단위씩이야.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2학년 때부터 안 배워요. 자, 1학년 때 수시의 준비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1학년 때 내신 2번 날라갔다 1학기, 2학기. 걔 정시도 돌려요. 제일 따기 쉬운 내신이 3학년 1학기 시험이에요. 정시도 돌리되 다 돌려줬기 때문에 그냥 제일 따기 쉬운 게 1학년 1학기 내신하고요. 3학년 1학기 내신이에요. 제일 힘든 게 1학년 1학기 내신 망치면 2학기 때는 정신 바짝 차려요. 2학년 1학기 내신이 제일 어려워요. 이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서 나는 내신 전형은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자퇴부터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학.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은 절대평가 약 10% 이상, 20%가 갈지, 30%가 갈지, 5%가 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신은 4%다. 근데 국영수와 비중이 같다. 중3 엄마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국영수에서는 점수가 나왔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내신이 안 나오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이 될 수도 있거나 안 될 수 있거나가 아니에요.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내신으로 대학 가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어머니들은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통합사회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중3 때 한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백그라운드 지식을 시간 날 때 계속 듣는 거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놓은 게 어디에 또 도움이 될까요? 국어 공부에 도움이 돼요. 비문학 지문에. 비문학 지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과학기술까지 다 해서 비문학으로 나와요. 그거하고 또 도움이 돼요. 근데 국어는 자, 1학년 내신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얘기했죠? 국어 얘기할 차례예요. 수학하고 영어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할 얘기가 없다 이거야. 이 수학이나 영어를 대비하는 법은. 국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국어는 두 가지로 공부를 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한 가지 공부하고 있죠. 중학교 애들은 내신 공부, 초등학교 애들은 하늘이 독서노술. 책만 읽으면 돼요.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쓴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면 되긴 돼요. 하지만 러프하게 돼요. 비효율적이에요. 러프하게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돼야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수업 제가 직접 해요. 할 때 뭘 하느냐? 첫 번째, 애들 암기력 키워줘요. 시 다 외우게 해요. 미치려고 그래, 애들. 아, 미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걸 왜 강제로 해? 아, 이거는 안 시키면 절대로 안 한다. 근데 문학은 감성인데 감성도 암기에서 나와요. 많은 시를 읽고 외우는 사람만 독서 100편 의자연. 그렇죠? 많은 시를 읽고 다독, 다작, 다상량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외우는 놈이 책을 쓰고 그 감성을 이해한다고. 그게 이론적으로 이거는 비장미다. 이거는 무슨 그거 갖고 안 돼. 이거 외워놓은 놈은 확실해. 그래서 시를 다 외우게 하는데 시를 외우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문학적 감성. 두 번째, 암기력 향상. 언젠가 우리는 계속 외워야 돼. 어릴 때부터 암기 훈련시켜야 돼. 빨리 외웠을 때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어휘. 단어 계속 시험 봐요. 숙제도 단어 숙제밖에 안 내줘요. 그 다음에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모의고사 문제 풀기 해서 적응력 키워주고. 꼬맹이들은 그런 거 안 시키고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일요일 날 제가 직접 하는데 수업료도 9만 원밖에 안 해요. 와, 민성을 직접 하는 수업이. 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중학교 때 내신 위주로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자, 엄마들은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토플도 보고 뭐 영어 좋은 학원에서 레벨도 올라가고 다 우리 아이 레벨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수학 레벨을 뭘로 체크하죠? 우리 아이의 진도와 우리 아이가 푸는 문제집을 보면 레벨 체크가 나와요. 꼭 성대경시를 안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미적분을 풀고 있는데 뭐 센으로 보고 있고 정석을 몇 번 돌렸고 뭐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대충 걔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안 풀어도. 국어는 레벨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레벨이 안 나오니까 특목고는 가야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신에 대한 중요성은 생기니까 내신 대비형 국어를만 해요. 응, 좋아. 내신 대비형 국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거기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신 국어는 사회 같아요. 막 외워야 해. 본질적인 어휘나 시를 분석하는 거나 문법을 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 그건 아니다,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법, 헌법작문, 문학, 비문학, 고전, 국어에도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영어처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얘가 역시 소외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갈 것 같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아닌 고등학교, 애들이 경쟁이 좀 있어야 될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도요, 수능형 문제가 나와버리네. 그래서 그냥 내신형 문제가 나오고 수능형 문제를 또 섞어서 내.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내신형으로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수능형 문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내신에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어 같은 경우는 한번 레벨이 올라가면 수능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화학이나 수학은 레벨이 올라가고 떨어져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나 국어는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자, 영어, 리스닝. 탐은 왜 그렇게 했는가? 들렸으면 틀릴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했는지 들었거든, 내가.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고 화학은 풀려고 그러니까 이건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공부했어도. 국어도 다음 지문을 읽고 작가는 A 관점에서 왜 B를 생각했는가? A 관점이 뭔지만 찾으면 B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틀릴 수가 없어, 국어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면 틀리지가 않는다, 이거잖아. 근데 입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어, 한국사, 상대평가, 국어, 수학, 아니 절대평가, 국어, 수학, 상대평가. 와, 수능에서 이 두 과목의 비중이 어마무지하네. 그런데 나는 국어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엄마는 이런 얘기 다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알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게 설명이에요. 근데 가서 당하지 마라, 이게. 신문, 광고, 신문, 방송, 여러 매체 입시 설명회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게 안 들려.
어머니들한테 안 들려요. 그래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아, 입시는 상대평가 두 과목.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아,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저게 그 김철 선생님이 쓴 그 자료에 보면 통합사회가 15% 뽑는다고 그러니까 뭐 안심이 15%는 쉬운 줄 알아요? 85%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85%에서 얘가 88점 맞은 애가 100점 맞는 경쟁은 안 하죠. 그죠? 근데 얘가 92점은 맞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얘 공부해요, 안 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할 것 같아도 밑에 있는 애가 계속 공부를 해. 그렇다고 절대평가를 5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1등급 돼야 되고 1등급 애들은 그걸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절대평가 4과목이 다 1등급이면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평가도 모이면 상대평가 된다. 플러스 상대평가는 더 상대평가다.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도 내신에서는 상대평가다. 자, 딱 요 과목으로 해. 내신이 7, 80% 뽑는다. 요 몇 가지 조합만 딱 고차방 형식으로 계산해 보면 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입시가 끝나야 되는구나. 심플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거의 없구나. 고등학교 때 뭘 준비하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고등학교 때 뭐만 준비해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학교 경시, 동아리 활동. 진정한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죠. 이 진정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 볼 거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끝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오늘 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국어는 저희 쪽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어는 12시부터 3시 국문법부터 시작합니다. 자, 수능 선생님이 시작해요. 대상은 한 중학교 1학년부터 들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듣는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국어가 다 들어갈 거니까 그게. 알아서 다 문법이 들어갈 거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수능형으로 문법, 화법작문, 문학, 비문학을 쭉 들어야 되니까 12시에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시에 끝나고 애들 잠깐 바나나 먹고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3시 반에 화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공부를 화학을 하고 또 잠깐 쉬고 7시부터 10시까지 사회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지만 여기를 3번 오는 것보다 하루 한 번 오는 게 나아요. 여기를 3번 오는 것보다 한 번 오게 하려고 부산에서도 오거든요. 수업 들어. 광주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그 초등학교 애들은 일요일 날 국어를 만들어 놨어요. 초1부터 그 초6까지. 걔네들은 자기 IQ 검사에서 레벨 테스트에서 국어 수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국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오늘 강연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